70세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을 짓누르는 불필요한 짐을 버리고 더 가볍고 즐거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비디오에서는 더 큰 평화, 명료함,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 풀어낼 수 있는 삶의 9가지 변화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버리는 것부터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까지 각 단계는 진정성 있고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재정의하고 노년기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통찰력과 실행 가능한 팁을 발견하려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벨 활성화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제가 귀중한 교훈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댓글을 달아 제가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나, 다른 사람의 의견의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의견의 무게는 짓누르는 부담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자아감을 질식시키고 내면의 빛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승인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상자에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의 끊임없는 기대, 친구의 비판적 판단, 심지어 조용하지만 항상 존재하는 사회의 시선 등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에 대한 생각에 자신을 맞추려고 수년을 보냅니다. 우리는 완벽한 아들이나 딸,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경력에서 빛나는 성공의 별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왜 이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걸까? 내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70세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한 가지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만큼 충분한 승리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겪었고 너무 많은 폭풍우를 견뎌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승인을 구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이 계절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걱정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얼마나 많은 기쁨의 순간을 희생했는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 두려워서 자신을 참았던 모든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하라는 압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꿈이 묻혀 있었습니까? 평가받는 것을 너무 걱정해서 웃음과 사랑의 순간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 적이 얼마나 됩니까? 가슴 아프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움이 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의견은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선택, 생활 방식, 심지어 외모까지도 승인하는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때 얻게 되는 순수하고 필터링되지 않은 자유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결정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필요가 아니라 깊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내려진 자신의 결정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자유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부담을 버리는 것은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묶고 있던 사슬을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정서적 해방이자 일종의 재탄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 목소리, 진정한 자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춤추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통제하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놓아주는 이 여정은 매우 개인적이지만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같은 무게를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버리는 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마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상이 갑자기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귀하의 경험이 다른 사람이 판단의 사슬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불꽃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 댓글로 귀하의 이야기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 여전히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승인의 필요성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반항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말하려는 세상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의 무게는 무겁지만 내려놓음에서 오는 자유는 가볍고 힘을 실어주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계속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축하합시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심오한 교훈 중 하나는 진정한 행복은 사물이 아니라 경험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대부분은 더 많은 옷, 더 많은 도구, 더 많은 가구 등 모든 것을 더 많이 축적하는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당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물건들로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소유물은 일시적인 안정감을 가져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의 상징, 즉 우리가 이룩했다는 사실을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집니다. 한때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소유하게 된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깊이, 진정으로 기쁨을 느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나는 그 순간이 당신이 구입하거나 소유한 물건에 집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보다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웃음의 순간, 친구의 따뜻한 포옹,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조용한 저녁,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순간, 우리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순간입니다. 반면에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경험, 관계, 성장처럼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70대를 넘으면 물질적 소유와 우리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옷장, 차고, 집은 종종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은 물건, 즉 필요가 아닌 습관으로 붙잡고 있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품목 중 일부는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의 낡은 스웨터나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가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혼란 속에 묻히지 않고도 그 추억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기억은 물건이 아닌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 이 무게를 놓으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세요. 집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냥 버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쉽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계셨나요? 그 항목 중 하나만 출시하기로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스웨터나 읽으려고 했으나 손대지 않은 책 더미가 있을까요? 놓아버리고 공간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는 단지 물리적 환경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마음에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약간의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이 치울수록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화의 순간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의 과거를 보여주는 박물관이 아니라 오늘날의 당신을 반영한다면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울지 상상해 보십시오. 방에 들어서면 공간, 가능성, 개방감과 평온함이 환영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양이 아니라 질에 관한 것임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살고,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물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는 방법입니다. 즉,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의도를 갖고 더 적은 수와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에서 오는 가벼움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작게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하고 놔두세요. 기분이 어떤지 보십시오. 더 많이 공개할수록 더 많은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귀하의 집은 평화의 장소, 과거가 당신을 짓누르지 않고 미래가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 소유의 짐은 무겁지만 그것을 버리는 데서 오는 기쁨은 깊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받아들이고 단순화가 어떻게 우리 삶에 더 많은 평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해 봅시다. 사교 모임에 갇혀 억지로 미소를 짓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동시에 집의 편안함과 고독을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자신을 위한 평화, 고요함, 시간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의무감으로 행사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셨나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모든 초대에 응해야 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공손함을 위해 겉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즉 70세에 가까워지거나 70세를 넘으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우리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명확성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기쁨을 거의 주지 않는 의무에 허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의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시간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순전한 의무감으로 사교 행사에 응했다고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완전히 지치고 성취감이 부족하며 안락한 안식처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도 익숙한 느낌이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의무를 거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결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고 죄책감 없이 초대를 거절할 때 오는 자유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으로 예라고 대답하는 대신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이벤트를 거부하도록 허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로 붐비는 방에서 억지로 잡담을 나누는 것보다 좋은 책과 함께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자연과 함께 산책을 하고 싶은 마음의 조용한 목소리,
내면의 그 조용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물과 사람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둘 때 삶은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자, 이것은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투자하는 순간이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웰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상호작용에 더욱 온전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욕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을 폐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진정으로 기쁨, 성취, 연결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풀어줌으로써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와 경험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을 고양시켜주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 함께 있는 조용한 고요함 속에서든 당신은 자신에게 존재감을 선물로 주는데 이는 그만큼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적 의무가 있습니까? 당신을 고양시키기보다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모임이나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뒤로 물러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거절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자유로 가득 찬 삶의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거절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과 연결로 가득 찬 당신의 조건에 따라 사는 삶의 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수용하다. 우리 삶의 대부분 동안 사회는 아름다움에 대한 메시지, 즉 아름다움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왜 끊임없이 젊음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퍼붓습니다. 잡지부터 텔레비전, 항상 존재하는 소셜미디어,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름다움이 결점 없는 피부, 탄탄한 몸매, 젊은 특징과 동의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합니다.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기준인데 나이가 들수록 압박감도 커집니다. 사회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징후와 싸워야 하고 주름을 숨겨야 하고 흰머리를 숨겨야 하며 처음부터 결코 달성할 수 없었던 완벽함에 대한 환상에 필사적으로 집착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히 그 이야기를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어떨까요? 우리 얼굴의 주름과 흰머리를 숨겨야 할 결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풍요로운 삶의 상징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모든 주름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각각의 웃는 선은 기쁨의 순간을 나타냅니다. 우리 눈 주위의 주름 하나하나는 우리가 극복한 어려움을 말해줍니다. 그 흰머리는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혜의 증표이자 우리가 여정을 통해 수집한 지식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회에 편협하고 피상적인 기준에 순응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의 모든 독특함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성격의 깊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친절함, 우리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자신감에 관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사과 없이 우리 자신의 주름과 모든 것을 완전히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그들에게 끌어당기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것,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들의 아름다움은 매끄러운 피부나 젊은 외모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들이 친절함을 발산하는 방식, 진실성과 우아함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 담긴 지혜, 미소의 따뜻함, 그리고 그들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거울로도 포착할 수 없고 사회의 기준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종류의 아름다움,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당신이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 검증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방식, 역경에 맞서 보여주는 힘, 사회가 숨기라고 지시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부분을 포용하는 데 필요한 용기입니다. 당신의 피부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노화의 모든 흔적을 결함이 아닌 인생 여정의 축하로 보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울지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다가 사회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토록 많은 삶을 살고 사랑하고 경험한 한 사람의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본다면 어떨까요? 사회의 기준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관심을 멈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그러한 표준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화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름다움을 재정의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화의 흔적을 부끄러운 일이 아닌 자부심의 원천으로 보기로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더 큰 자신감과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현재의 위치로 데려온 놀라운 여정을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방을 밝히며 내부에서 나와 바깥쪽으로 발산되는 아름다움을 기념합시다. 더 이상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는 활동 재평가. 인생은 일상의 집합체이며 그중 일부는 기쁨과 목적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년에 걸쳐 우리는 종종 패턴에 빠지곤 합니다. 단지 항상 해왔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만 패턴이 예전처럼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의문을 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세가 넘으면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재평가할 수 있는 지혜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때 마음을 설렘으로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공허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활동이나 취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수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 오늘날의 당신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가장 자유로운 측면 중 하나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를 형성한 경험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화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아름답습니다. 30세, 50세, 심지어 60세였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같지 않으며 당신의 활동은 그러한 성장을 반영해야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일상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시간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무감으로 기쁨의 원천이라기보다는 집안일처럼 느껴지는 일에 소비하고 있습니까? 단지 항상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임무나 약속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러한 활동 중 하나만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가벼움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것은 한때 사랑했지만 더 이상 연관성을 느끼지 않는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기쁨보다는 의무처럼 느껴지는 사회 집단이나 오랜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주간 활동만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더 이상 현재의 욕구에 맞지 않는 일상생활과 같은 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삶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주고, 새로운 모험, 새로운 열정, 성취를 찾는 새로운 방법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완수해야 한다고 느끼는 일들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순간들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재평가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탐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집단일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 창의적인 활동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생 단계의 아름다움은 규칙이나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밝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익숙함 때문에 일상에 집착하기 쉽지만 미지의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관심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사도 성장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생각을 환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자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더 이상 행복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기쁨보다는 의무처럼 느껴지는 활동이 있습니까? 당신이 성장했지만 습관에서 벗어나 계속되는 루틴이 있습니까?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줌으로써 당신은 흥분과 성취감을 가져올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긴장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래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하거나 단순히 체계화되지 않은 시간의 평화를 즐기는 등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로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활동을 재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버렸고 어떤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까?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진정한 삶의 자유를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유해한 관계의 끊기. 관계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올바른 연결은 우리를 고양시키고 행복을 가져다 주며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깊은 소속감을 제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평등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연결이 기쁨의 원천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 즉 우리 마음에 영향을 공급하지 않고 대신 에너지를 소모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삶을 채우는 관계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친구, 끊임없이 비난하는 가족, 존재만으로도 당신을 소외되고 고갈시키는 지인 등 이러한 유해한 관계는 당신의 정신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 특히 70세 이후에는 우리 삶에 허용하는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정서적 안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할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기쁨, 사랑, 지원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해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똑같이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지치고 위축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드는가? 유해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심의 행위가 아니라 심오한 자기관리의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평화와 기쁨,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양시키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를 완전하지 못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이나 죄책감 때문에 관계를 유지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지친 느낌으로 대화를 마치고 왜 아직도 그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나 비판을 받는지 궁금해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러한 해로운 관계를 버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연결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보살펴주는 사람들, 즉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당신의 성장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 당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로만 주변에 있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정서적, 심지어 육체적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의 빛을 가져다주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항상 당신에게서 결점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비판적인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그들을 놓아주세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모든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구?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관계를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분노나 붕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대결의 불편함보다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사랑에 둘러싸여 있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스러운 관계를 풀어낼 때 당신의 기분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독성을 흘림으로써 우리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당신의 독특함을 축하하고 당신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당신은 그런 연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육성적인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얻는 평화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인생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당신을 끌어올리고
누가 당신을 끌어내리나요? 당신의 기쁨과 성공을 축하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당신을 작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더 이상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사람들을 놓아줄 때입니다. 아래 의견의 귀하의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정서적 자유를 향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이 단계에서 당신은 사랑, 기쁨, 긍정으로 둘러싸여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면 당신은 자신과 평화, 행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관리의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7번째, 비교를 버리세요. 비교는 흔히 기쁨의 도둑이라 불리는데 이보다 더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성취, 행복, 자기 가치를 주변 사람들의 삶과 나란히 쌓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친구의 재정적 성공, 이웃의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족, 형제자매의 수많은 성취 목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이 우리 삶보다 더 좋고, 더 성공적이거나 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세가 넘을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의 여정이 다르다는 본질적인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을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한다고 해서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기쁨을 훔칠 뿐입니다. 인생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단일 정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부, 직업적 직위, 사회적 지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상적일 수 있지만 반드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측정될 수 없고 우리의 가치는 비교를 통해 검증될 수 없습니다. 사실, 당신의 삶은 독특하게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여정은 다른 누구의 것과도 다릅니다. 비교가 아닌 축하할 일이네요. 나는 당신이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어떤 면에서 부족함을 느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당신은 친구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보고 왜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하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웃의 가족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며 왜 당신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은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장려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자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더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길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길을 감상하는 데서 기쁨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주름, 백발,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승리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과 같은 세상을 경험할 수 없으며 당신의 진실한 삶에서 오는 깊은 성취감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버릴 때 우리는 감사, 자기 연민, 그리고 진정한 자아와의 더 깊은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으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을 때 오는 안도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성공, 행복, 가치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해방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비교하려는 욕구를 버리면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풍요로움, 즉 작은 승리, 조용한 만족의 순간, 수년에 걸쳐 경험한 성장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삶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인식하는 성공이나 행복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 마음의 고통, 의심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만 자신은 이야기의 일부만 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여곡절, 승리와 투쟁으로 완성된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를 놓으면 외부 검증의 무게 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완전히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의 성취를 축하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열정에 맞춰 살아가는 것, 즉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춘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느낌일까요? 다른 사람의 삶이 당신의 삶보다 낫거나 더 가치 있다는 믿음을 버린다면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비교의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행은 독특하게 당신만의 것이며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잣대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말고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기쁨과 성취감을 받아들이십시오. 비교를 버리는 것은 단지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하고 지속적인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부를 축적하고 일정 수준의 인정을 받으세요. 당신은 이러한 목표 중 많은 것을 달성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 당신에게 여전히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2단계에 도달하면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성취감, 기쁨,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가치관과 욕구를 바탕으로 성공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할 수 있는 완벽한 순간입니다. 오래된 목표를 버린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거나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진화하고 있으며 인생의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경력을 쌓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들이지 못했던 열정을 추구하며 더 주의 깊게 생활하는 데서 오는 평화를 즐기는 것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지위나 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단순한 순간의 기쁨을 찾고 우리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직업적인 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추억을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한때의 삶의 요구에 의해 밀려났던 열정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항상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거나 창의적인 노력을 추구하거나 영감을 주는 장소로 여행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기대에 무게 없이 그런 일을 할 때입니다. 인생의 2단계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성공에 대한 낡은 정의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존중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초점을 바꾸고 열망보다는 부담처럼 느껴지는 목표를 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새로운 목적의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무엇인지 스스로 재정의할 수 있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보세요. 낡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고 오늘 평화와 기쁨, 만족을 가져다주는 일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즐기시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목표는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과 일치하는 목표입니다. 목표를 재정의함으로써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위한 공간도 창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일률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 자신의 것이며 성공은 다른 누구와도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 열정 또는 꿈이 현재의 가치 및 욕구와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우리 삶에 더 많은 의미, 기쁨,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성공을 재정의하는 이 아름다운 과정을 축하해 봅시다. 70세 이후에 자신의 길을 재정의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당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유를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가장 깊은 행복과 목적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죄책감 없이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인생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의 어깨에 죄책감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행복의 우선순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든, 친구의 기대에 부응하든, 일의 의무를 이행하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희생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주고 또 줍니다. 우리는 이타심이 미덕이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빈 잔으로는 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70세가 넘으면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종종 당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내 수년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 친절과 보살핌을 내면으로 돌릴 때입니다. 지금은 마침내 행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계속해서 빛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잔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을 고갈시키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거나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일을 거절하거나 의무보다 휴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감정은 너무나 흔하지만 자기 관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더 나은 자신의 모습, 즉 더 현존하고 더 활력이 넘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3개의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아직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멈춘다면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자기 관리를 방종으로 여기지 않고 필수품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것이라는 끊임없는 걱정 없이 당신에게 기쁨, 평화, 성취를 가져다 주는 일을 추구하도록 허용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자신을 돌보면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가볍게 살 자유를 받아들이는 70세 이후의 삶은 더 가볍고, 더 의도적으로, 더 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아름답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의 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질적 소유물, 우리를 지치게 하는 유해한 관계, 더 이상 우리가 누구인지와 일치하지 않는 사회적 기대 등 우리가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양시키는 관계, 성취감을 가져오는 경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순한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불필요한 것들을 어지럽히지 않고 유해한 연결에 무거움 없이 살아가는 자유를 상상해 보세요. 이 삶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더 의도적으로 살고 기쁨을 선택하고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쌀 수 있게 해줍니다. 죄책감을 버리고 행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소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줄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되찾고 그것을 사용하여 진정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삶을 창조할 때입니다. 지금은 행복을 우선시하고 가볍게 살고 가장 중요한 일에서 기쁨을 찾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행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평화와 성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기쁨을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살아갈 때 오는 자유를 축하합시다. 기억하세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인생의 2단계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완벽한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부터 죄책감 없이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70세 이후의 삶은 더 의도적으로 더 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와 같은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콘텐츠를 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번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